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지역민들은 앞으로 있을 파장을 걱정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이 호남권 인공지능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사실상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도서들이 각급 학교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개막 초반부터 김도영 선수 부상이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도서들이 각급 학교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도 일부 학교의 도서관 비치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도서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독서교육 플랫폼입니다. 검색어를 전두환 회고록으로 입력하자 전국 각지의 학교 도서관에서 소장 목록으로 떠오릅니다. 5.18에 대한 역사 왜곡으로 법원의 배포 금지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을 소장한 학교는 전국에서 모두 8곳. 광주의 한 사립학교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잘 몰라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해 실형을 선고받은 지만원 씨의 역사 왜곡 도서 7종이 학교 도서관의 대출 가능 목록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김대령의 책을 비롯해 5.18을 왜곡 폄훼하는 도서 386권이 160여 곳의 학교 도서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도서들은 일부 극우 세력이 역사 왜곡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이 심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텍스트 위주로 좀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이걸 정말 믿어버리게 되고 이런 역사 왜곡 등이 이런 심각해질수록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이 혼란스럽고 갈등 요소들도 많이 있고. 전두환 회고록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광주의 한 학교는 자진 폐기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을 왜곡하는 도서들이 전국의 학교 도서관에 광범위하게 비치된 만큼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출근길 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였습니다. 미세먼지가 가득 머물러 있는 데다 낮 동안은 황사먼지까지 함께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 만큼 호흡기 보호 계속해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평년 기온을 10도 이상 웃도는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도 기온은 높게 오르겠는데요. 모레인 목요일 비가 지나겠고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고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본 지역민들은 앞으로 있을 파장을 걱정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자 실시간 속보를 지켜보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조만간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의 연관성입니다. 탄핵이 됐으면 했는데 저렇게 나와버리니까 윤 대통령도 또 기각이 될 거 아닌가 싶어갖고 좀 높아심이 좀 있어요. 역대 가장 긴 혼돈의 탄핵 정국.
나라가 두 쪽이 났다는 표현이 나오는 상황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한숨부터 나옵니다. 대단할 일이네. 진짜 이거 그러지 않아도 밤잠을 못 잤는데 이제 더 못 자게 생겼네. 어떻게? 탄핵될 줄 알았는데 뭔가 많이 아쉽습니다. 국정이 이제 더 마비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운동을 이끌고 있는 지역 시민사회도 불법 계엄은 했으나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파면은 부당하다는 윤석열의 주장도 수용할 건가라며 한 총리의 직무복귀를 결정한 헌재를 규탄했습니다.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복귀한 한 총리는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선 윤석열 탄핵이 선결되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헌재가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4월 선고설 관측까지 나옵니다. 한 총리 결정문에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판단은 빠진 만큼 대통령 파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한덕수 건을 빨리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내부 쟁점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주 선고가 유력하다라는 것을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선고를 통해서 힌트를 줬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 곳곳의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가 강기정 광주시장과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 등에 고발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강 시장 등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행보를 공개적으로 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단체장들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청사에 정치 현수막을 내건 문인 북구청장도 서울중앙지검 등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상반기 주요 의사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 8일부터 나흘간 예정됐던 광주시와 교육청 시정 질문을 7월로 연기했고 5월 1차 추경 심의도 6월로 변경하는 등 정례회 임시회 일정을 손봤습니다. 이는 5월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도의회 역시 다음 달 도정질의, 결산 심사 등을 비롯해 상반기에 예정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연합해 하나의 도시권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호남권 경제 발전을 위한 광주, 전남, 전북 간 협약이 체결됐는데요. 이를 통해 호남권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가 호남권 거대 도시, 즉 메가시티를 위한 경제동맹을 맺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인접도시와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뿐 아니라 시기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선고된다면 대선 과정에서 다시 한번 호남이 강한 연대를 통해서 호남의 발전을 꾀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 지자체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시설을 공동으로 유치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AI 중심도시 광주광역시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도 AI 슈퍼 클러스터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하고. 하지만 대규모 인공지능 시설의 공동 유치는 사실상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관 협력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공모 사업에도 광주와 전남, 전북이 모두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대기업들의 문을 두드리며 각각의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현재 전국적인 경쟁이 치열합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연합추진단은 빠르면 7월 출범합니다. 정부가 AI 컴퓨팅 센터의 최종 입지를 올해 하반기 중 선정할 계획으로 공동 유치를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겁니다. 한 관계자는 대규모 시설 유치를 함께 하기보다는 이후 시설 활용 등 관련 정책을 공동으로 모색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업무 협약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동 활용 등은 전남의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광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 분야는 하나의 도시권 형성을 위해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 만큼 공동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담양군수를 뽑는 4.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TV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광주 MBC에서 생중계됩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와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1대1 토론을 펼칩니다. 이번 재보선은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다음 달 2일에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고등학생 등 10대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2시쯤 광주 서구에서 남구까지 5km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차량을 갖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개막 초반부터 대형 악재를 맞았습니다. 공수의 핵심 김도영 선수가 개막 첫날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건데요.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시즌 초반 호랑이들의 행보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 프로야구 개막전 3회 안타를 치고 나간 김도영 선수가 1루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잡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병원 검진 결과 왼쪽 허벅지 뒤 근육, 이른바 햄스트링 부상. 부상 정도는 1단계로 경미한 수준이지만 회복과 재활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귀 시점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2주 후에 재검진을 하고 난 이후에 정확한 복귀 시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의 중심이 될 선수가 개막 초기부터 장기 결장이 불가피한 위기 상황입니다. 당장 김도영의 난자리를 대신할 윤도현 선수의 공수에서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고교 때부터 친구이자 라이벌로서 늘 함께했던 만큼 이젠 김도영의 공백을 메우면서 자신의 입지도 단단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겁니다. 심리적으로 부담감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량이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막 2연전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1승 1패. 1차전은 내일의 완벽한 투구와 8회 집중타를 몰아치면서 9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2차전에선 선발 양현종의 4실점 부진으로 막판 추격에도 불구하고 4대5로 졌습니다. 그렇지만 2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낸 한준수와 외야 제자리로 돌아간 이우성이 짜릿한 손맛을 보는 등 쾌조의 타격감으로 올 시즌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초 홈에서 키움을 상대한 뒤 대전으로 넘어가 하나와 주말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양항 스마트 항만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항만시설 장비 발주를 모두 마친 데 이어 올해 안에 행정 절차를 끝내고 내년 1월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도 본격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 3단계 2차 보도입니다. 이 일대 7,48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국내 첫 한국형 스마트 항만,
항만 자동화 부도를 시범 구축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컨테이너 크레인, 야드 크레인, 이송 장비 등 항만 운영에 사용될 주요 장비에 대한 발주도 모두 마쳤습니다. 작년 10월 정도에 정사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약 한 931억 원이 증가돼가지고 지금 정사비 확정이 돼서 장비 분야는 모두 발주가 돼서 지금 착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항만공사는 올해 안에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행정적 절차들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국토부 심의, 실시 설계 등을 마치고 내년 1월 본격 기반 시설 구축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대로면 오는 2028년 상반기에 자동화 부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시운전 기간을 거쳐 오는 2029년 개장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시스템 연기하는 시간이 약 8개월 정도 종합 시운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료를 하고 29년 상반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 개장을 한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생산성과 안전성을 두루 갖춘 친환경 항만으로 미래 경쟁력을 키워낼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지난주부터 동남아시아에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이 나가 있습니다. 고흥 특산물인 김과 유자 등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면서 올해도 1,000억 원 이상이 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 김으로 만든 김밥이 베트남 하노이의 한 마트에 등장했습니다. 즉석에서 썬 김밥을 현지 소비자에게 건넵니다. 앞서 태국에서 열린 판촉 행사에서는 김부각과 미역 자반이 2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고흥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이 지난 19일부터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 성과입니다. 이번 해외 방문으로 수출 개척단은 대형 유통, 가공업체 등과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양한 김 제품들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국제적인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농수산물 수출 성과는 2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과 지난해 전남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2년 연속 농수산물 수출액 1억 달러를 달성한 겁니다. 하나로 따지면 3천억 원 상당입니다. 수출 품목은 고흥 특산품인 김과 유자, 미역 순으로 많았고 이 중 거의 절반이 일본과 중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고흥의 청정 해역에서 생산되는 김과 당도 높은 유자 등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고흥군은 이번 방문이 단순한 수출 협약이 아닌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로는 행정에서 개척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고흥군에서는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농수산물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난 1억 5천만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 등으로 확대하고 수출 품목 또한 김과 유자 외에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올해 1, 4분기 호남권의 경기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전북본부가 지역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지난해 4, 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또 민간 소비와 수출, 건설 투자 역시 전분기보다 줄었고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로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줄고 있는데요. 여기에 플랫폼을 활용한 부동산 직거래까지 늘면서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MBC 경남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음식점. 이곳은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무소였지만 지금은 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옆 가게도 공인중개사무소였지만 2년 전에 문을 닫았고 지금은 음식점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에서도 폐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613곳, 개업한 사무소보다 200곳 이상 많아 2년 연속 중개사무소가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서인데 부동산 매매 시장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거래 회전율은 5년째 내리막입니다. 매수가 없어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제법. 여기에 당근마켓이나 직방 등 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요즘에 당근으로도 한다던데. 맞아.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지난해 당근마켓에서 거래된 전국 부동산 매물 건수만 65만여 건으로 3년 사이 120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개 보수를 아껴가지고 내 재산 사용에 전 재산을 날리는 것보다도 개업공사를 통해서 거래를 함으로써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국시의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미공시 권리라든지 지하물건 등 이런 것들 사전에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편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인중개사 응시자 수도 2021년 39만여 명에서 지난해엔 22만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휴대전화로 음료를 주문하면 로봇이 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마다 배달하는 로봇 배달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본사를 둔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정식으로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승강기와 로봇을 연동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같은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음료를 주문하자 건물 안에서 대기하던 로봇이 움직입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담은 로봇은 출입문을 통과한 뒤 승강기를 기다립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승강기가 도착하고 아무런 도움 없이 원하는 층의 버튼이 눌립니다. 3층에서 기다리던 직원들은 로봇이 갖다 준 음료를 마시며 회의를 합니다. 최근 이 회사는 1층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간식 등을 로봇을 통해 사무실 자리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최대 20잔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항상 1층으로 내려가서 주문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을 때는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로봇이 배달해 주니까 직접 내려가지 않아도 되고 또 직원분들도 편하게 같이 얘기하고 있을 때 좀 재미 요소도 되는 것 같고요. 기존에 수평 이동만 가능했던 로봇 배달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로봇과 엘리베이터는 각각 클라우드에 관리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 서버들 간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통신을 하게 되어 로봇이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습니다. 5년 전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은 병원과 호텔 등 국내 19개 사업장에서 50여 대의 로봇이 여러 층을 오가며 배달하고 있습니다. 아직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약품을 사용하는 진료과나 외래 주사실로 로봇이 이제 하루 30-40번 정도 약국과 해당 진료과를 오가면서 약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대신 해주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그 시간에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엔 로봇 제조사들의 시스템을 공개해 반나절이면 현장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조만간 아파트 단지까지 확장해 커뮤니티 센터에서 각 가정까지 로봇이 물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구상 중입니다. 엘리베이터와 소통하는 로봇이 우리 일상 속 수직과 수평의 경계를 허물며 스마트 라이프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하군나들목에 하이패스 1차로가 추가로 개통됩니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 차량은 2차로로, 현금 지불 차량은 1차로로 운영됩니다. 개통은 오는 31일 오후 2시며 광주시는 출퇴근길 차량 상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광주 지역 대학생들과 협업으로 제작한 문화상품 3종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들은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대 학생들이 전문 디자이너와 함께 1년간 기획하고 제작한 사진카드와 다이어리, 달력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상품점 들락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였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 낮 동안은 황사먼지까지 추가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 만큼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호흡기 보호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설상 가상으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도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4도로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종일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무한 6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역시나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4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5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가량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도 평년보다 매우 포근한 날씨는 지속되겠는데요. 모레인 목요일 봄비가 지나겠고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 오늘보다 10도 이상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